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염병을 막을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바나나가 멸종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바나나 전염병, 이른바 파나마병을 옮기는 곰팡입니다. 바나나 잎을 말려 죽이는 이 병은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 바나나 농장을 휩쓸었습니다. Gamay lang income, lugi ka pa sa pagsweldo sa kuhan mo kung ako nang i-eradicate ang saging. 진하고 달콤한 맛의 그로미시엘종 바나나도 파나마병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캐번디시종이 살아남아 지금도 바나나는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종 파나마병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미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꺾꽂이 방식으로 번식되는 식물이라 유전적으로 하나의 개체여서 일단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출량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종 바나나를 고사시키고 있는 변종 파나마병에 대한 백신도 아직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 가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옛날에 바나나 이제 해줬니? 네. 바나나가 예전에 종류가 많았어.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종류가 많았대. 나도 잘 기억은 안 나. 먹어봤던 것 같은데 뭔가 맛이 기억이 안 나. 뭐 맛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요 바나나는 유명했는데도 못 봤을 겁니다. 어디 갔니? 요 바나나. 요 바나나 본 적 있어요? 안에 씨 같은 게 많고 약간 오도독 씹어서 먹는 사람도 있으셨고 좀 진한 맛이었다고 하는데 먹었다고 하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저런 바나나가 있었는데 왜 이런 큰 지금 우리 먹는 바나나랑 이 바나나만 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됐냐면 일단 키우기가 쉽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납품하면 하나씩 잘라서 팔면 단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한 12개씩 잘라서 팔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날에는 20개씩 잘라 팔고 이렇게 잘라 팔기도 좋고 수확도 좋고 키우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애를 키웠단 말이에요. 맛도 좋고 씨도 없어서 버릴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얘를 아까 키울 때 어떻게 키운다고 했는지 혹시 들었어? 꺾꽂이 방식이라고 하지 않던가 들었어 혹시? 꺾꽂이 방식이라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얘네가 전부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전부 한 개체에서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네가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 그래서 한 마리가 병에 걸릴 수 있으면 나머지도 다 어때?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항성 있는 애 하나도 없어.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월에 선생님이 생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때 잠깐 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잠깐 생식 얘기를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왜 다양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뭔지 이거까지 하는데 한 15분 걸릴 것 같아. 한번 해봅시다. 생식은 유성 생식이랑 찍고 있니? 네. 유성 생식이 있어. 유성 생식은 뭘까? 유성. 성이. 맞아. 성이 있는 거 성자 왜 그러냐? 성이 있다는 게 뭔 뜻이냐면 암컷, 수컷이 있다는 점이. 그러면 암컷, 수컷이 있는 이 유성 생식은 장점이 뭘까? 암수가 만나서 수정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는데 얘 장점은 뭘까? 우리가 대부분 유성생식을 취하고 있잖아. 어때? 뭔 장점 있는 것 같니? 맞아. 어머니 반, 아버지 반 해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아닌 그냥 새로운 존재야. 그죠?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우리 생김새만 봐도 전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안열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추위에 강하고 누군가는 더위에 강하고 누군가는 살이 잘 찌고 누군가는 살이 안 찌고 이런 식으로 형질, 변이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누군가는 적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중 하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하다? 뭐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죠. 비용이 맞아. 비용이 많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단 자손을 낳을 때 생각해보십시오. 일단 어릴 때부터 연애를 몇 번 해. 감정의 교류를 한다. 먼저 유혹의 춤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람 말고 다른 동물, 예를 들어서 원앙이라 치면 원앙도 막 이렇게 춤을 춘단 말이야. 춤을 추고 자기 색깔을 막 뽐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이제 이성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교류를 해. 나랑 만날래? 오케이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해서 드디어 결혼할 상대를 찾았어. 근데 사람 기준으로 또 보면 결혼하려고 하면 내 재산이 얼마고 막 부모님 상대 집안은 어떻고 막 생각하고 부동산 생각하고 집은 어떻게 구하지고 나 그 새끼는 결혼 못하겠나 막 부모님 시부모님하고 내가 미치겠다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을 하고 이제 또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내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하려면 내 평생을 바쳐야 돼. 그냥 결혼만 하고 애는 낳지 말고 막 고민하다가 드디어 나온 게 여러분이란 말이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 이거 결혼해서 애기 낳는 데까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대. 시간도 많이 들고, 그지? 하지만 우리 무성생식은 성의 없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오케이, 애기 낳아야겠다. 분신 탁 하면 탁 여기 애가 얘 내 애. 나랑 형질도 완전히 똑같아.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 내가 뭐 행동하면 똑같이 할 수 있어. 나의 아이는 내가 점프를 10m 할 수 있어도 10m 못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기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거나 자기는 못하는데 여러분은 하기 때문에 달라서. 그지? 근데 무성생식은 완전히 똑같아. 성격도 똑같아. 그냥 내성도 똑같아. 아빠가 이거 못 먹으면 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굉장히 좋단 말이야. 단점이 다양성이 없어. 아빠가 죽을 병이면 얘도 죽어. 이해되시죠? 내가 암에 걸리면 얘도 암에 걸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무성생식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비용이 적게 들어. 대신 다양성은 좀 적어. 이때 무성생식의 종류를 몇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3 되기 전까지 인문이든 자연이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무성생식 중에 너무너무 많이 볼 겁니다. 몇 가지 이분법 하자. 이분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될 무성생식의 방법이 뭐냐면 세균 같은 친구들은 혼자 이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자손을 낳을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자기 몸을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이 반이 나중에 자기랑 똑같은 애로 변해. 이렇게 생식을 합니다. 이름이 왜 이분법이겠어? 둘로 반으로 이렇게 탁 나뉘기 때문에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조금 다른데 비슷한 게 출아법이라는 거가 있어요. 얘는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 놓으세요. 출아법은 뭐냐면 추출할 때 출자고 그 다음에 압출, 여드름 압출한다는 표현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대표적으로 누가 하냐면 얘는 이분법은 세균이 하고 출아법은 효모나 히드라라는 생물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 생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거만 두고 넘어가세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약간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고 싶어. 팔에서 깨난 조그마한 나 비슷한 걸 만들어. 그 다음 톡 잘라서 떨어져. 그럼 얘가 크면 내가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가 있으면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자기 비슷한 걸 만들어. 톡 끊어. 그럼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똑같은 놈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분법이랑 출아법은 차이점이 뭘까? 거의 똑같은데 둘 다 공통점은 둘로 나눠지는 게 차이점. 시간이 좀 생겨? 새로운 게 더 생겨. 얘도 새로운 게 생긴 거 아니야? 그 자기 원래 맞지. 둘 다 비슷한 거 같은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좀 균형 있게 나눠지지 않아? 분리될 때? 얘는 어때? 조금만. 비균형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 나머지 부분에선 거의 비슷해. 근데 출아법, 이분법의 차이는 대칭적으로 분리되냐, 비대칭적으로 분리되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다른 반 할 때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호자법이라고 있어. 호자법.
포자법은 포자를 만드는 건데 포자하면 어떤 생물이 생각납니까? 곰팡이 또 버섯 한번 그려볼게. 버섯이 이렇게 생겼다. 버섯은 얘가 본체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얘 본체 아니야. 버섯은 본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네가 본체야. 얘네는 생식이야, 생식. 생식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생식기라고 하거든요. 꽃도 생식기,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포자를 만드는 어떤 기관일 뿐이야. 본체는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내 자손을 낳아야겠다 하면 여기서 이걸 만들어서 포자를 막 버텨요. 그럼 이 포자들이 각 위치에 가서 적절한 환경이 되면 얘가 또 곰팡이가 이렇게 또는 버섯이 이렇게 생기다가 이제 다시 아기를 낳아야겠다 하면 위에 이제 이렇게 쫙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 있다고. 빵도 곰팡이도 이런 식으로 번식하거든요. 여기 이제 곰팡이가 팡팡팡 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릴 때나 초딩 때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여기 뭐가 생겼으니까 여기만 떼내자 라고 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곰팡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본체 여기 있다고. 차라리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차라리 드실 거면 여기를 드세요.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리라는 소리야. 여기를 먹는 게 더 안전하다. 알겠죠? 독성 여기 많다. 그래서 먹으면 배탈 나니까 멍청이같이 여기를 드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빨간 곰팡이, 노란 곰팡이는 여기도 먹으면 안 돼. 배탈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멍청한 짓을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성생식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영양생식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오른쪽에 적을게. 우리 이분법이랑 영양생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지식이니까. 영양생식은 우리 몸 말고 보통 식물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식물은 생식기관 말고 나머지 기관을 다 뭐라고 하냐면 영양기관이라고 그래. 뿌리줄기 잎. 꽃만 생식기관이고 뿌리줄기 잎은 영양기관이라고 하거든.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식물들은 생식이 가능해. 생식이라는 건 자손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희무지, 그 다음에 꺾고지, 인갈이라고 어제 애들이랑 합의를 봤는데 선생님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 나중에 다시 고쳐줄 수도 있다. 보자. 희무지는 뭐냐면 이거 다 그냥 한글 이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에서 이미 우리나라 어른들은 농사할 때 이 방법을 쓰고 있었거든. 그래서 외국에서는 막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우리말 쓴다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어. 나무 중에 줄기가 유연한 애들 있잖아. 잡아당겨도 안 끊어지고 이렇게 막 휘는 애들 있잖아요. 나무나 풀 큰 것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 보면 여기 나무를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땅에 묻어 본 적 있니? 그래서 여기 흙 덮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뿌리가 나면서 새로운 나무가 돼. 그 연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도 안 끊어져. 냅두면 안 끊어지고 끊으려면 끊어질 수 있어. 얘가 뿌리 난 뒤로부터는 그냥 얘 끊어도 혼자 잘 거예요. 그래서 휘어서 묻는다라고 해서 희무지라고 해요. 식물은 이게 가능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팔 땅에 묻는다고 해서 우리 자손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썩기만 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하든 줄기를 하든 뭘 하든 땅에 묻으면 새로운 놈이 나. 그다음 꺾고지는 이름에서 느낌이 나니? 네. 어떻게 하는겨? 꽃을 깎고 있는. 꽃을 꺾는다고요? 꽃자 그 꽃자 아니? 지으시. 꺾는. 얘는 휘어서 휘어서 땅에 묻었잖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끊어. 그 다음에 이 끊은 거를 땅에 꽂아. 줄기도 있고 잎도 있겠죠. 그럼 얘가 나중에 땅에서 시간 지나면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나무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꺾어서 꽂는다라고 해서 꺾고지라고 해요. 아까 바나나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꺾고지. 그래서 꺾어가지고 꽂아. 그러면 새로운 나무가 돼.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 C라는 나무 다 어때?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아. 얘 거 떼가지고 그냥 그대로 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병에 걸리면 얘도 걸릴 수 있고 얘도 걸릴 수 있는 거야.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아서.
그래서 파나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상품성 좋은 한 종만 한 마리만 딱 계속 꺾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다 싹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봉다리는 이제 학교 같은 데 딱 보면 특히 생명과학 선생님이나 생물학자 선생님들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저기 나무 몇 그루 있어요 하면 누가 봐도 나무가 3그루예요.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너희가 수준 높은 질문을 했겠냐 3그루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별 생각 없이.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는데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거 몇 그루예요 이렇게 하면 교수님 고민할 거야. 3그루처럼 보이지만 제 눈엔 2그루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식물들은 사실 번식을 할 때 이렇게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지만 주변의 나무들이 조금 보면 나무들끼리도 원래 함수가 있어서 유성생식이 가능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걔네도 보면 잎이 조금씩 달라 우리 사람처럼. 근데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얘가 쫓겨난 나무 시절에 작은 나무 이렇게 시절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촉촉촉 넓게 가다가 뿌리가 이렇게 햇볕 쪽으로 살짝 튀어나올 수 있어. 그죠? 뿌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여기가 햇볕을 계속 받으니까 여기서 엽록체 만들다가 광합성을 시작하면 갑자기 여기서 똑같은 애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서 2개인 것 같은데 보면 뿌리가 완전히 하나라서 하나의 나무인 경우가 있어. 또 간혹 이렇게 지네끼리 따로 크다가 지네끼리 뿌리가 이렇게 만나. 그러다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2개가 하나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게 뿌리에선 잘 일어나는데 줄기에서 잘 안 일어나. 근데 가끔씩 줄기끼리 합쳐지는 때가 있잖아. 우리 이건 뭐라 불러? 열리진가 막 그렇게 부르지 않아? 나무 2개 이렇게 합쳐져서 막 크는 거 본 적 없어? 그런 거 유명하거든요. 뭐 관광지에 많은데 간혹 그런 일까지 일어나 얘네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생물 계통, 자연과학 계통으로 저거 몇 그룹입니까 하면 교수님이 대답하는데 한참 걸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화분을 키워도 똑같아. 우리가 화분에다가 뭐 다육이든 뭐든 한 개 이렇게 키웠어. 나중에 보면 막 풀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어른들 어떻게 하시던가? 이때요. 잎을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화분을 2개 만들어버리지 않던가. 2개 만들어서 여기 2개, 여기 3개 또 따로 키우잖아. 그죠? 얘도 얘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성생식이 뭔지 알면 되고 특징은 다양성이 많다. 유성생식 특징 알면 되고 이분법이랑 영양생식은 자연이든 인문이든 분명히 많이 들을 당할 겁니다.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여기 너무 어렵니? 들을만하니? 네. 그래. 어떤 거 어디가? 지운다. 찍고 있니? 원우야? 네. 그래. 처음에 열정적으로 찍다가 점점 대충 찍는다 너. 힘드니? 네. 저거 왜 찍는 거예요? 안 온 애들이만 정말 이거 주고 그랬다. 저. 안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네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가려고 연습을 하니까. 생명과학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어서 빠지면 좀 그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물 다양성이 뭔지가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어떤 환경에 집단이 2개 있는데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라고 했을 때 다양성이 뭔지 알아야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여기부터 필요한데 엎어도 돼. 요거 TV 보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쪽 달팽이 집단이 있고 얼룩말 집단이 있어. 여기 중에 생물 다양성이 누가 더 높은 것 같아? 비교해 보라 하면 어디가 더 높냐? 똑같아? 달라. 세 가지로 답변을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 어디가 더 높아 보여? 왜 달팽이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로 눈에 확 띄게 얘기한 게 뭐냐면 껍데기가 다르다라고 했어. 껍데기가 다르면 뭐가 다른데? 유전자가 다르잖아. 그래서 똑같은 종이지만 종 하나지만 얘네가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잖아. 아까 그지?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죠? 다양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이걸 염두한 것 같아요.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면 우리가 좀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하는가 보다. 그지? 근데 두 번째 답변은 뭐가 있었냐면 여기 사진 보더니 2반인가 애들이 선생님 여기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얼룩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다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도 돼. 선생님이 질문할 때 얼룩말이랑 달팽이 보라 그랬으니까 저 똑같은 종 하나의 종끼리 비교하더라도 유전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어.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해. 근데 실제로 개수 세봐야겠죠, 그죠? 이런 거는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뒷페이지 넘겨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서는 가, 숲, 나, 숲이 있다 치자. 가랑 나 중에 어느 숲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여? 왜 나가 높아?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 한번 세보지. 둘 다 네 가지일걸? 그럼 어디가 높아?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왜? 뭔가 제가 좀 더 균일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유전적 다양성도 보는데 또 뭘 보냐면 이게 더 중요하지 사실. 종의 수가 종다양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종다양성을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지게 배우자. 원래는 1학년 수준에서는 이것만 하고 끝나. 근데 이 종다양성도 저런 걸 제시했으니까 나눠 볼 수 있어. 뭐냐면 종풍부도라는 게 있어. 종풍부도는 종의 수가 얼마나 많나요? 다시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다른 반에 어떤 반에서 두 번째로 답할 때 여기가 더 다양하다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여기 다양한 종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종이 많다는 건 애초에 유전자부터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니까. 그래서 종 다양성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종 그 자체의 수야. 그런데 양쪽 집단이 만약에 종의 수가 같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종의 균등도를 봐야 돼. 이거는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율이 균일할수록 다양성이 높아. 다양성이 높은 걸 우리가 왜 찾냐면 얼마나 종이 잘 환경에 적응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얘보다 얘가 다양성이 낮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줘보자. 똑같은 조건일 때 제가 더 종이 많이 살아남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양성이 높다고 해. 봐봐 여기에만 홍수가 흘렀다 치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에만 홍수가 흘렀다 치자. 그럼 어디가 더 다양한 종이 많이 살아남아? 나가 안정성이 훨씬 높잖아. 그지? 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종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때 먼저 종의 수를 봐. 종의 수가 더 많으면 얘가 우선순위다. 종의 수가 더 많으면 그쪽에 종 다양성 더 높아야 할 수 있다. 근데 똑같다면 균등도를 봐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얘도 생물 다양성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진
다음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계는 생물 말고 뭐도 보는 거야? 환경, 그죠? 미생물적 요인까지 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라는 지역에는 예시를 들게 산이 2개 있어. B라는 지역에는 똑같은 동해수를 가진 산이 2개 있고 거기다 강까지 있어. 어디가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 것 같아? 여기가 높아.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종 다양성 생각해서 종의 수가 많은지 보고 비율은 일정한지 유전적 다양성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이 완전히 똑같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봐. 그러면 더 다양한 쪽에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 높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여기를 더 높게 하냐면 종수가 만약에 똑같다 또는 있는 종의 종류까지 똑같다라고 하면 물가에 있는 어떤 생물들은 여기 산에 적응한 애들보다 어떤 적응력이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가에도 적응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얘가 더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해. 어렵죠? 됐다,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삼림, 갯벌, 해양, 농경지가 있어. 여기서 생물 다양성이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삼림이 제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요. 삼림 하면 갯벌이 높을 것 같다. 셋, 넷, 다섯. 해양이 높을 것 같다. 10명. 농경지가 높을 것 같다. 농경지는 없어? 오케이. 저 그림을 보시면 정답은 나도 몰라. 왜냐하면 여기 삼림 그림 있는데 여기 계곡이 있어서 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는 또 갯벌이 있는데 생물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밑에 뭐 개도 있고 개지렁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밀물썰물이 있어서 바다였다가 갯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에도 직접 조사해봐야지. 얘 같은 경우에도 뭐 개구리 같은 게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가고 있고, 그치? 그래서 과학적인 답변으로 하면 여기가 많을 것 같긴 하나 직접 가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낸다고 하면 이렇게 다른 지형을 주진 않을 거예요. 헷갈리잖아. 그지? 가서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낼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조건을 완전 통제해서 종도 같고 종의 수도 같고 똑같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얘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달팽이 종류를 2개 해서 여기엔 전부 똑같은 달팽이, 여기엔 다른 달팽이에서 다양성이 어디가 높은지 이런 건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문제 낼 때 조건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주시고 이렇게 다른 조건에서는 잘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할 건지 알려줄게요. 다음 시간에는 10분에서 5분 정도 쓸 건데 앞에 수업을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할 거고 얘가 중요한 건 맞아. 누가 안녕 적었냐? 어쨌든 다양성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우리 후손에게 보호해서 전달해야 되잖아. 그걸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는 늘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냐면 감소하는 원인을 찾아서 걔를 제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보전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새 건물에 가겠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